이제 류현진은 코리아 몬스터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운이 좋아서라고요? 이제 2019년 후반기가 시작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류현진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극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2019 올스타전까지 마무리가 되고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더욱 상세히 류현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에센셜은 평균 구속 146km 류현진이 강속구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분석했고요. 또한 CBS 스포츠는 전반기 싸이 영상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류현진이 14득점을 하며 10점을 받은 슈어저를 앞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17경기에 10승 2패, 방어율 1.73을 기록했고 올스타전에서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상세 분석하면 17번 등판 가운데 이 자책 이하가 16번에 이르는 점, 그 가운데 11번은 1자책 이하라는 점도 언급하며 터무니없이 훌륭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최고 권위 ESPN에서는 류현진이 어떻게 메이저리그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3단계로 정밀 분석했는데요. ESPN은 류현진이 10대에 받은 토미존 수술은 비교적 성공적인 기록을 자랑한다. 어깨 수술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그중 일부는 효과적으로 공을 던지기 위해 필요하지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류현진은 다저스와 계약할 때 다저스가 자신의 몸 상태가 건강히 100%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해 어깨 통증을 암시했다. 그 점을 바로잡고 통증을 극복한 게 류현진이 지배적으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곧 어깨 수술 재활 성공 7% 들어간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류현진은 2017년에 재활 복귀 후 126이닝 3.7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뒤 전문가들은 그 기준으로 류현진을 저평가했었습니다. 빌드업 과정 중이었고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더 칭찬과 가능성을 봐줘야 했는데도 말이죠.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페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세 구종만으로도 2년 동안 28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재활 후 구속 저하를 우려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종을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컷 페스트볼과 투심 페스트볼입니다. 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얘기하듯이 류현진은 구종 습득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릭 허니컷 투수 코치가 류현진의 슬라이더의 일관성이 없어 커터 시도를 권유했다. 류현진이 해야 할 일은 그립을 바꾸는 것이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류현진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인물을 또 추가해야겠네요. 릭 허니컷 투수 코치. 다음 기회에. 류현진은 커터와 투심을 동시에 연마했다고 합니다. ESPN은 사바시아가 커터로 스트라이크 존 양 사이드를 공략한 걸 연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할 때 깊이 있게 조작하는 법을 배웠다. 카이클이 투심으로 왼손 타자의 몸쪽을 공략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깨 재활 후 평균 구속도 그리 떨어지지도 않았으니 지금의 어마어마한 투수가 되었겠죠. 참고로 류현진은 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9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심 가치가 1위이기도 합니다. 존 스몰츠는 류현진은 큰 덩치에서 공을 끝까지 숨겨나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릅니다. 위기 때는 최고 94마일까지도 던지고 평균 91마일인 거지만 타자는 더 빨리 보이죠. 포심 가치가 그래서 메이저 1위입니다. 직구가 빨라서만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때부터 줄곧 포수가 원하는 대로 투구를 하며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당시 류현진의 파트너는 AJ 앨리스였죠. 앨리스는 류현진을 평가하기를 어떤 투수들보다 잘 던지고 정말 영리한 투수라고 극찬했었습니다.
ESPN은 류현진은 타자의 스윙을 읽는 능력이 최고다. 이 기술은 타자들이 특정 구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빠르게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피칭 장면에 대한 사진적 기억력을 지녔다. 빠르게 패턴을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투구할 때 감에 의존했고 상대 투수를 스카우트할 필요도 없었다. 라고 돌아봤습니다. 이 또한 류현진의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런데 이 능력을 배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ESPN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배우는 게 낫다. 처음 2년 동안은 소극적인 학습자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타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다르게 생각하면 데뷔 때부터도 이 연구를 왜 안 했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류현진은 당시 메이저리그 신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언어도 되지 않고 동양인이란 특수성까지. 최근 샌디에이고전을 보더라도 스스로 리드하려는 모습이 보이며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했지만 이 모습을 데뷔 때부터 했다면 오히려 류현진에 대한 편견이 더 생겼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선수가 아닌 원팀으로 경기하는 선수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또한 적극적인 상대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타자를 상대할 때 더 확실한 구종과 제구력으로 승부하니 메이저리그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SPN은 류현진은 득점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 득점권 평균 자책점은 3.38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다. 2위는 6.44의 맥스 슈어자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ESPN은 작년 8월 16일 사타구니 부상에서 돌아온 뒤 161.3분의 2이닝 동안 32점만 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류현진은 한마디로 작년 후반기부터 쭉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류현진을 운이 좋은 투수가 아닌 최고의 투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SPN도 일찌감치 류현진이 사이 영상 유력한 후보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제부터 후반기 시작입니다. 오직 관건은 체력과 부상이죠. 류현진에겐 전과 다르게 김용일 코치가 함께 있는 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우리 함께 류현진이 동양인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줍시다. 류현진 파이팅!